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민족 이 대명절이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저희가 추석 인사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 또 추석 잘 쉬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좋은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또 좋은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박효준 선수가 이 피츠버그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또 시즌 3호 홈런을 또 터뜨렸습니다. 네, 9회 초였죠. 네, 상대 투수인 딜런 플로로의 이 92.5마일짜리 투심 패스볼을 받아쳐가지고 우중월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경기에서도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뭐 3타수 이제 1안타 2타점에 1득점 볼넷도 하나를 또 기록을 했는데 이 2대3으로 뒤진 이 9회 초 상황에서 이제 역전 투런볼을 또 터뜨려냈습니다. 이게 승리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네. 고무적인 점이 있다면 박효준 선수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가 많이 늘어났죠. 맞습니다. 뭐 지난 4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에 13경기 만에 터진 이제 홈런이기도 하고 바로 어제 경기에서는 또 박효준 선수가 빅리그 첫 3루타도 또 때려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늘은 곧바로 이어서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었고 최근 4경기 연속 안타예요. 그러면서 타격감을 다시 한번 타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실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36경기 동안 타율 1할 8분 4리 OPS 0.618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마이너리그로 잠깐 8월 말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라온 이후에 조금 이 박효준 선수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역시 볼삼비, 그러니까 볼넷 대 삼진 비율인데요. 8월에는 볼넷 5개를 없는 동안 삼진은 무려 20개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는 볼넷 9개를 얻는 동안 삼진 9개, 그러니까 삼진을 훨씬 덜 당하고 있고요. 볼넷은 많이 얻어내면서 이제 선관이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박효준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양키스 시절부터 마이너리그 때 좋아진 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죠. 이 스트라이크 존을 본인이 확실하게 정해놓고 들어오는 공만 강하게 때리는 데 집중한다. 이게 이제 장점이었는데 사실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게 타구들이 안타가 안 되다 보니 점점 좀 쫓기는 타석에서 쫓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슬럼프 기간 동안 살펴보면은 체크 스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스윙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볼 카운트가 일단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삼진으로 물러나거나 약한 타구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공도 확실히 자신감 있게 지켜본 다음에 스윙도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게 연속 안타 그리고 장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는 사실 박효준 선수가 이제 리드오프 1번 타자로 주로 기용이 되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다시 올라와서는 이제 하위 타선 주로 8번으로 기용이 되면서 투수 앞에서 조금 부담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타격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좀 반등의 원인이 아닐까. 아직은 신인이니까. 그렇죠. 신인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중요한 라인업에 기용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타격감이 좋지 않은 선수를 이제 하위 타선으로 배치를 해서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피츠버그가 박효준을 8번 타자로 기용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박효준 선수가 올 시즌 제대로 메이저리그 경험을 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 하위 타선에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도 조금 상대해보고 또 많이 눈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올라와서는 이제 박효준 선수가 3루수로도 또 출전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쓰임새를 또 보여주게 되는 모습입니다. 코로 초반에는 외야수로도 이제 기용이 됐었으니까 이 멀티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로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 시즌 남은 10경기 정도 되는 경기들을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박효준 선수가 이 17타수 4안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리그에서 3루타도 있었고 볼넷도 이 기간 동안 5개를 얻어냈는데 타율은 2할 3푼 5리 다소 조금 낮은 편이지만 OPS가 0.938로 굉장히 좀 좋은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률이랑 장타율이 이제 뒤따라주고 있다는 거죠. 타율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내년에도 이제 시즌 초반 스프링 캠프 때부터도 이제 주전으로서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츠버그는 9회 말에 안타깝게도 동점을 허용하고 10회 말에 이제 레윈 디아즈였죠. 디아즈에게 끝내기 투런포를 맞고 패배를 했는데 이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박효준 선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좀 아쉬운 소식, 제가 뭐 좋은 소식 하나 또 전해드렸는데 아쉬운 소식도 역시 뒤따랐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이 18일이었죠. 이 미네소타전에서 2이닝 동안 5실점 좀 부진한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 통증을 느껴서 이제 10일짜리 IL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재 사유는 일단 목에 경미한 긴장 증세를 느낀 건데 실제로 큰 부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쯤 이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쵸. 얘기가 토론토 현지 언론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류현진 선수에게도 로테이션을 한번 건너뛰면서 좀 휴식을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요. 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계속 체력 문제 아니다, 체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로 나오는 뭐 이제 숫자들로 나오는 이 기록에서는 류현진 선수 조금 지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것도 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나쁜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네, 일단 로스 앰킨스 이제 토론토 단장은 류현진이 한 차례만 등판을 거르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테이션은 탈락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이제 휴식을 주려는 목적처럼 보여요. 로테이션 한 번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9일 양키스와의 홈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복귀가 가능하고 이 투구 밸런스를 또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면서 이 몬토요 감독도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류현진은 뭐 조정 과정을 거치는 혼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듯이 이 충분한 휴식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단 들거든요. 네, 이번 휴식이 고무적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류현진 선수가 8월부터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만 놓고 보면은 7.21 부진한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계속해서 못 던졌던 건 아니에요. 클리블런드전에서 7이닝 동안 2실점도 기록을 했었고 디트로이트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 양키스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 던진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렇죠. 봤을 때 4일 휴식을 하고 등판을 했을 때 성적과 5일 휴식을 하고 등판했을 때 성적이 확실히 극명히 갈렸잖아요. 후반기 들어서 특히 그런 경향이 강했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체력적인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단축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몸을 끌어올렸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87년생이니까 만으로 벌써 34입니다. 이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번 건너뛰면서 체력적으로 충전을 한다면 네. 충분히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론토가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2연승을 달리면서 9월 들어서 15승 3패 정말 질주 중입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양키스와의 이 포스트 시즌 경쟁,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양키스가 지금 이제 3위로도 밀려난 상황, 1.5게임 차로 양키스가 조금 다소 뒤처진 그런 상황이 또 됐거든요. 그렇죠. 보스턴과도 한 경기 차이, 충분히 와일드카드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정말 이제는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이 토론토가 가을에 이를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로비 레이 선수가 올 시즌 사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레이를 뒷받침해줄 선수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원투펀치가 필요한 가운데 사실 호세 베리오스는 그렇게까지 완전히 믿을만한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시즌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존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의 반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론토도.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 류현진 선수가 지난 2019년 8월에도 이 다저스 시절이었죠. 그때 자고 일어나서 목이 좀 뻣뻣한 이 목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등판 한 차례 걸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열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역시 좀 다시 한번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열몇 경기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즌이. 그랬을 때 류현진 선수가 빠지더라도 남은 이제 마노아 선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베리우스 선수 베리우스 선수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매츠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졌고요. 이 나머지 네 선수들이 선발진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부담 없이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가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다시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의 위치를 본인의 해야 될 일을 잘 아는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스포티비에서는 메이저리그 한국어로 총 3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국인 선수들의 또 이 활약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추석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절에도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